팬데믹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학습 격차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.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뭐 온라인 수업 그냥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습 격차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학습 격차라는 것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좀 주목받고 여러 이렇게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게 된 제가 또 한자를 사용했네 회자라고 네,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 나눠지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?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진짜 정말 코로나 탓에 학습 격차가 발생했는가?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실 격차는 우리 사회에 원래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조사를 사실은 누가 해야 되냐? 교육부가 해야 되죠. 교육부가 해야 그렇죠. 되죠. 근데 안 했어요. 그래서 사실 뭐 교육 격차 심각하지 않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거가 뭐죠?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는데요.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실제로 우리 단체도 여론조사 했었어요. 인식조사를 뭐 교육 격차가 코로나 국면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물어보면 거의 우리 단체 결과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뭐 10명 중에 8, 9명이 그렇다. 그러니까 인식적인 불안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런 교육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이 인식이 사실인가? 실증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뭐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봤잖아요.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야죠. 근데 그런 거를 아직까지 발표한 게 없습니다. 발표를 안 했는데 학습 격차가 벌어졌는지는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 10명 중에 8, 9명이 불안해하니까 진짜 불안하네? 이렇게 더 불안이 커지는. 그래서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빨리 조사가 될 필요가 있고요. 그렇네요. 제가 좀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. 그럼 진짜냐? 진짜 그러냐? 어떨 것 같아요? 모르죠. 아니, 그럴 것 같아요. 평가를 해보셨으니까 결과치가 어때요? 하니까 성적 분포가 하위권, 중위권, 상위권 이렇게 있으면 쌍봉형이래요. 분포도가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인데 정상 분포가 아니라 그 쌍봉형은 하위권은 높고 중위권에서 꺼졌다가 상위권에서 다시 올라가는. 그러니까 봉이 2개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수학 바보. 무슨 얘기하는 거죠? 시험이 쉬우면 하위권에 다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. 상위권 꺼지고. 그쵸? 그리고 시험이 어려우면 상위권에 나 말 거꾸로 했어. 어떡하지? 쉬우면 상위권에 두툼해야 되고 시험이 어려우면 하위권이 두툼해야 되는데 시험 난이도랑 상관없이 상하위권 다 두툼하다는 건 중위권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산층 붕괴. 중산층 붕괴라고 이해되셨나요? 중간층이 그럼 왜 꺼졌냐. 이 중간층 아이들은 사실은 내버려둬서 혼자서 공부할 수기에는 좀 어려운 아이들.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수업 중간중간에 봐줘야 되고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확인 결과 잘 이해가 안 된 것들을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또 이제 옆에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막 따라서 영향을 막 받아서 공부하는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인데 주변에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처진 거죠.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좀 옆에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되거나 주변에 조금 도움을 주면 어쨌든 뭐 조금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. 뭐 너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층이 어쨌든 사라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자면 그런 모티베이션이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. 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.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아마 학교 수업도 쉽지가 않아져요.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에 수준 난이도의 세팅을 중위층에 맞춰서 하거든요. 그래야지 상위권과 하위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이 되는데 중위권이 꺼지게 되면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은 버리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하위권이 될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여지죠. 그렇네요.
조금 나중에 어떤 결과로서 큰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런 학습에 있어서의 케어를 또 못 받은 세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적기에 빨리 이 격차를 좀 메우기 위한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고요. 근데 이건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. 정부가 해야 된답니다. 그렇죠. 그럼 가정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, 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겠네요. 네,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실증적으로 발표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불안만 느끼시기보다는 일단 그 학습 격차라는 거에서 이게 학의 격차인지 아니면 습의 격차인지 요거를 좀 네? 들여다봐야 된다. 뭐라고요? 그러니까 학습에서 이제 배우는 게 학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익히는 게 습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불만을 가지시는 게 또 원격 수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 질문제. 뭐 유튜브 자율학습이냐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. 막 네. 링크만 걸어주고 선생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뭐 수업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 배운 거를 자기 것으로 좀 익힐 만한 충분한 시간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고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런 거 없이 과도하게 너무 학만 하는 거지. 배우고만 있는 거지. 네, 정보만 계속 준다. 그쵸. 그럼 그게 이제 자기 것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를 막 불안하니까 학부모님들은 막 문제집 풀리려고 하고 그 확인을 하려고 학원을 막 더 보내야 되나?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은 복습에 그 주기 설정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실 사람은 배운 거 10분 있다 잃어버리거든요. 네.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빙하우스라는 예.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. 복습에 대해서 만각곡선을 이야기한 학자인데요. 이 사람은 총 4번을 복습을 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10분 있다가 그치, 하고. 공부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10분 있다 확인, 그 다음에 하루 있다가,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,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. 그렇게 해야지 망각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. 네. 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학원 보내시기보다는 복습이 아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, 이 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점검이 훨씬 더 중요하다. 네. 네.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퀴즈를 자꾸 보나 봐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